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정사 앞에서 천안함 시위 중인 유족회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 이용상 하사 모 박인선입니다. 지금 유족회 일을 하고 네. 계신 거죠? 네네. 네. 최근에 휘문고 교사라든가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라든가 막말 파동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심정이셔요?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이제 그 댓글을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네. 우리 생존 장병도 그렇고 우리 전사한 아들도 그렇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갔잖아요. 전사했잖아요. 네. 근데 뭐 무슨 벼슬이냐, 군대 무슨 천안함이 벼슬이냐 이런 식으로 올려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부모가 어째 작전 중에 근무하다가 어쨌든 전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예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들을 거면 군대를 왜 보내겠어요? 보낼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생존 장병들도 군대 가서 우리 아들은 전사했고 생존 장병들은 살았다는 게 죄잖아요. 그 죄일 수 있나요, 그게? 절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6.25 참전이라든지 천안 교전 중에 연평해전 포격기 다 그 북한이랑 그런 저기 중에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전사하신 분들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안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기 뭐 뱃속에서 천안 배에서 또 근무하던 애들도 있고 또 근무 아닌 애들은 우리 아들은 운동했었거든요. 운동하다가 후타실에서 갔거든요. 전사했거든요. 네. 패전병을 취급하는 그 문제도 그렇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작전 중에 전사를 했는데 살고 죽고 했는데 그거를 패전병 취급하고 말이 안 됩니다. 네, 그죠. 말이 안 되죠. 네. 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아들을 셋을 뒀는데 셋 다 국방의무를 다 했어요. 이 여사는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큰 아들을요. 어떤 네,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아들요. 그 사진 속에도 우리 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전준영 그 하사 있잖아요. 거기랑 동기예요. 다 그 같이 배 2년 동안 근무한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 한 달 남겨놓고 전사했거든요. 그리고 큰 아들이고 그리고 엄청 의젓하고 그리고 우리 삼형제 중에서 최고 남자답고 덩치도 좋고 좋아요. 이게 풍채도 되게 좋고 그래갖고 믿음직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함부로 말대꾸도 잘 안 하고 순종적이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세 아들 중에 최고 엄마의 속 얘기를 다 했었던 서로 들어줬던 아들이었고 또 함장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영상이 살았을 때 했던 말들 함장님에 대한 말들 그리고 이제 제 얘기도 함장님이 입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엄마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애가 자상했던 아들이었어요. 선내에서 생활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함장님이야 아버지 모든 같다고. 사람이 다 가족 같았겠네.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똘똘 뭉칠 정도로 진짜 100 몇 명이 진짜 똘똘 뭉쳐서 아주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우리 아들이 항상 오면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휴가를 나왔거든요. 휴가 자주 네. 나왔거든요. 그러면 함장님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많이 했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같고. 천안함 폭침 소식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이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송구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은 이렇게 평택에 달려갈 때까지도 저는 우리 아들이 진짜 갔다는 걸 생각 못했어요. 안 믿었어요, 진짜로.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배에서 그 계속 시신이 나오기 전까지도 저는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신은 직접 확인하셨나요? 네, 직접 확인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막 제가 실신하다시피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진짜 막 군의관들이 막 우리 아들 한번 만져보고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저기 막 군의관들이 말려가지고 그때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게 지금 한이에요. 마지막 가는데 만져보고 좀 어떻게 하나하나 다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 느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들. 시신을 한 예. 번만이라도 좀 예. 예. 만져보고 예. 보냈으면 한이 예. 없었을 예. 텐데 하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나오자마자 안 왔거든요. 네. 근데 석유 냄새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석유 냄새가 막 미끌미끌하면서 그게 한 며칠 갔어요. 그 냄새. 그게 석유 냄새 나도 우리 아들 한번 안아본다고 그냥 나오자마자 제가 안았거든요. 그때 양쪽에서 군의관들이 막 팔을 잡아갖고 잠깐 스쳤는데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제가 그 엄청 실신하고 막 그럴 때인데도 우리 아들 보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런지 저기 뭐야 얼굴이요 이렇게 그 광대뼈 부분이 시퍼렇더라고요. 아, 거기 무언가에 맞아서 네, 그래서 저는 파편이나 이런 데 맞아서 생긴 상처겠군요. 아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살아있다가 물을 먹어서 이렇게 그 죽는 순간까지 물 먹다가 막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광대뼈로 충격을 먹고 얘가 바로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 낫더라고요. 위안이 되더라고요. 전사하는 순간이 좀 덜 고통스러웠겠구나. 우리 아들은 그때 당시는 막 이렇게 살아있다가 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광대뼈가 시퍼런 거 보니까 그거 보고 좀 마음이 좀 위안이 좀 됐어요. 또 어떤 때 제일 아들 생각이 나세요? 우리 아들요? 지금도 군대 가서 휴가 갔다 올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그냥 현관문 열고 들어올 것 같고 거수격리하면서 해군복이 엄청 잘 어울렸거든요. 얘가 해군 키도 크고 엄청 잘 어울렸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던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아들요? 제가 이제 골프 사업을 했었어요. 네. 아빠는 이제 전자회사를 이제 중소기업 정도 운영하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 운동을 얘가 키가 180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작잖아요. 아빠도 좀 왜소하거든요. 근데 얘는 외탁을 해서 그런지 애가 컸어요. 유난히 컸어요. 걔가 다른 애들보다 컸어요. 여기 영상에 찾아보면 큰 게 보일 거예요. 네. 체가 우뚝 이렇게 서 있어요. 키가 커서. 그래서 모든 운동을 다 잘했어요. 골프도 잘 치고 탁구도 잘 치고 농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스크린스쿠버도 가르쳤고. 그래서 저는 얘가 헤엄쳐서 올 것 같은 막 그런 그때 당시는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을 수 없죠. 상황이시네요. 그리고 또 그쪽이 그 백령도 그 육지하고 이렇게 그 피항됐던 부분이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네. 소리 들으니까 얘가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운동신경도 좋고 진짜 헤엄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막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도 조카가 있을 것이고 또 결혼 안 했으면 나중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딸 낳는다 보장 없잖아요. 그러면 왜 저기를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지. 네. 예? 자기가 조카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삼촌일 것이고 내 가족 중에 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말을 악담을 못 할 건데 아무리 정치적 저기로 거기 물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본인의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가족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그 시위를 할 때 옆자리에 그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들처럼 생기시는 것 같은데 아들 같아요. 생존 장병들 보면 어떠세요? 막 좋죠. 막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계급별로 이렇게 많이 친하잖아요. 네. 계급별로 친한데 우리 영상이가 이뻐했던 저 후임 또 동기 갑판병끼리 동기 후임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연관이 돼 있잖아요.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생리장병들이 와서 어머니 하고 안기고 악수하고 막 그래요. 준영이는 우리 아들이랑 최고 친했잖아요. 네. 전준영이. 준영이가 1층 자고 우리 애가 2층 자고 그날도 운동을 안 했으면 영상이가 그랬대요. 준영아 운동 가자 이랬대요. 근데 오늘은 오늘은 운동 안 하고 싶다. 책이나 볼란다고 쟤는 책을 받다나 봐요. 근데 우리 아들 운동한다고 가갖고 이렇게 생사 갈렸잖아요. 얘는 분명히 살아있어야 될 애잖아요. 취침하는 데가 뱃머리에 이제 침실이 있고 함수 있어야 될 애고 선 위에 폭격을 맞아서 근데 운동실은 얘는 선미에 선미로 가서 운동하다가 네.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다 선미 있던 애들 다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은 선수의 선수에 있던 뱃머리에 애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애는 선미로 가서 후타시 가서 운동하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고 이제 생사가 이렇게 갈린 부분이잖아요. 그 준영이가 우리 아들 생일 때는 꼭 가갖고 저기 대전 일충원 가갖고 영상이 생일이어서 왔다고 막 울면서 전화 와요. 그래서 너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지금 위로해주는 편이에요. 지금은 광수도 영상이랑 또 친했다 그러지 용연이 친했다 그랬지 뭐 다 가족 같아요. 그 애들 저희가 똘똘 뭉쳐가지고. 유족회는 자주 만나십니까? 1년에 그러니까 행사 때 하고요. 1년에 현충일 그다음에 주기 그다음에 안장식 날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 한 4-5번은 만나요. 네. 12월 달에는 그냥 정기 총회를 해갖고 만나요. 대전에 아들 보러 갈 겸 묘지 갔다가 또. 유족분들끼리는 다 같은 마음이시겠네요. 네, 같은 마음이죠. 다 똑같죠. 서로가 보듬어주고 서로가 같은 마음이에요. 대한민국 정부의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게 있다면요. 어제 그 PD 수첩을 보고 정치라는 게 뭔지 정치도 악순환이 되지 않고 서로 보복성 없이 그때 투명하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진실적으로. 왔으면 좋겠다. 전투하다가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작전 중에 갔다 그러면 작전 중에 간 거로 왜 그렇게 음모론이 존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에서 가정 살림하는 사람인데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투명하게 뭐 정치적 개입 없이. 어제 보니까 실망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되게 많아요. 네. 어제. 그죠? 함장님이 어제 다 이렇게 이렇게 PD 수첩에서 봤는데, 아우, 진짜 참고 살으셨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만약 아들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마무리 질문입니다. 우리 아들요?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요? 나라 지키다가 전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다른 일반 죽음보다는 나는 추호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 그래도 나라 지키다가 전사했다는 그 명예가 우리나라에서 존재한다면 전 그걸로 인생은 한 번 태어났다가 가잖아요. 네. 진짜 안타깝게 어린 나이에 갔지만 그래도 죽음에 대한 저기는 헛된 죽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음모론이니 이런 그 말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군대에서 전사한 거잖아요. 군대 가서 전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설만 없다면 명예로운 것 같아요. 난 아들 명예로움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불명예스러운 이런 말들이 안 돌았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전사자를 전사자로 각별하게 예우하는 나라, 예, 맞아요. 전사자들의 명예를 예.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